자, 혹시 셀러리한 와인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좀 제일 오래된 와인이나 좀 빈티지 같은 거. 오래된 와인만 하나 말씀드린다면 제가 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토니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마시는 통 이준혁입니다. 지난번 이제 보르도 와인 편 이어가지고 조금 추가적인 질문 좀 드리려고 해요. 네네네. 첫 번째, 자주 드셔보시고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2004년, 5년에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을 한 이유가 테스팅을 하면서 테스팅 노트를 쓰면서 이걸 메모하는 데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피노를 테스팅한다. 그러면 저거는 블라인드 테스팅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거를 오리엔탈 스파이시를 봐요. 그러면 홀클러스를 쓴 생산자는 오리엔탈 스파이시가 많이 날 거고 아닌 경우에는 오리엔탈 스파이시가 없을 거고 그렇게 분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크, 뉴오크를 어느 정도 썼을까 이걸 유축을 하고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에비던스를 찾는 거예요. 어떤 향이 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바디감이 있고 집중도가 텐션이 있는 스타일이니 이건 주블 샹들일 수 있겠다. 이거는 뭐 우아하고 이런 탑 노트에서 뭐 로즈 페탈 이런 게 많이 나니 이건 본노만일 수 있겠다. 그렇게 에비던스를 찾아서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시면 탁탁탁탁탁탁 해서 한 2분, 3분 내에 와인이 유추가 가능해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컬러나 예를 들어서 노즈에서의 숙성도 이런 걸 보고 빈티지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익었으면 이 정도 컬러면 뭐 몇 년 빈티지겠다, 몇 년 빈티지겠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메모를 하시면서 체계적으로 쓰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시중에 구글에서 보시면 찾아보시면 이제 WSET의 테스팅 노트 쓰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코트 오브 마스터 소믈리에 방법이 있으니 그거 따라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점점 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자주 드셔보시고 두 번째는 메모를 계속해서 테스팅하는 습관을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곡을 찾아가시게 돼요. 어떤 걸 드세요? 똑같은 가격이랑 2만 원 차야. 2만 원 차이가 날 수가 없고요. 제가 보기엔 탑 생산자의 빌라지가 훨씬 비쌀 거고 물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탑 생산자에 따라서 나뉘겠지만은 저는 무조건 생산자입니다. 등급 필요 없어요. 생산자가 이거예요. 뭐 가끔 저한테 질문하시거든요. 아토님 이 가격 되면 뭘 사 드시겠어요? 이 가격 되면 무조건 생산자 따라가십시오. 그럼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빈티지, 좋은 빈티지, 오프 빈티지 뭐 셀러링을 하실 거면 좋은 빈티지지만 아니면 오프 빈티지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것도 등급이나 뭐 생산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이게 참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이 작가님도 잘 알겠지만 지금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아토님 지금 마시기에 버건디 몇 년 빈티지가 좋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탑 생산자들만 본다면 96 빈티지가 아주 좋거든요. 지금 숙성된 지가 한 30년 정도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점에서 좀 내려가는 시기지만 또 뭐 라따슈 뭐 이 정도급 되는 것들은 지금 이제 정점에 머물러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또 생산자나 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볼 때 제일 머리 아파요. 그래서 본인 취향대로 드시는 게 좋다. 근데 버건디도 생산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랑크루는 10년, 15년을 숙성시켜야 그래도 제 맛이 돈다. 그리고 완전 베스트 빈티지들은 20년 이상 숙성을 해야 된다. 근데 빌라지는 10년, 5년 정도면 접근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한 병을 먹지만 제가 먹었던 와인 중에 진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두 개를 꼽는다면 59년 앙리자엘 루시브르랑 62년 앙리자엘 루시브르 두 개가 제 인생 버건디 최고 중에 하나였고 90 로마네 꽁디나 62년 라따슈나 이런 것들도 진짜 좋았고 와인의 퀄리티만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누구랑 먹었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하고 와인을 마셨고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테스팅 하나는 그때 제가 2009년도였나 2010년도였는데 2005년 로마네 꽁티 호르준타를 했었어요. 그래서 로마네 꽁티 라타슈 루시브르부터 에세주까지 다 한 자리에서 모아서 한 자리에서 따서 먹었거든요. 부산에 그때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테스팅을 했었는데 와인을 내려놓고 한 2달 동안 세워놓고 셀러에서 보관을 하다가 그때 우리 사마형 지금 하와이에 계시는 사마형이 페라리를 직접 몰고 저 옆에서 잤어요. 자니까 나중에 휴게소에
준혁아 내 차에서 잔 사람 네가 처음이야. 그럼 나를 운전을 시켜주든가. 그 2005년 굉장히 기억에 강했던, 왜냐면 라따슈로만의 꽁띠, 물론 저도 여러 번 테스팅을 했지만은 정말 피노누아가 뭔지를 알게 된 것 중에 하나였고, 작년에 기억에 남은 테스팅을 하나를 꼽는다면 저희 지인들이 모여서 테스팅했던 64년생 분이 계셨었어요. 작년이 환갑이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64년 로만의 꽁띠를 먹었는데 상태가 퍼펙트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저하고 와인 드신 지가 23년 되신 분들이거든요. 인생 경험 중에 하나였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테스팅을 해보지 않은 와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먹고 싶은 와인 두 개 다 라피트예요. 재밌는 게 두 개 다 라피트예요. 하나는 이제 1870년 샤토 라피트입니다. 이거는 레온 파테나라고 해서 예전 CIA 국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어요. 내가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면 본인이 소장한 가장 오래된 와인인 1870년 샤토 라피트 로칠드를 오픈하겠다고 했고, 2011년에 오사마 빈 라덴을 잡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2012년 이제 시작하는 뉴이어 파티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1870년 샤토 라피트 로칠드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와인의 경우에 이제 자키 옥션에서 2019년 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한 병에 8만 불에 팔렸습니다. 세금 빼고 8만 275불? 그럼 뉴욕 텍스 붙으면 9만 불 가까이 될 거고, 9만 불이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억 3, 4천 되지 않나?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닐마티니 이 와인을 테스팅했는데 100점을 줬더라고요. 온갖 미사오구를 다 쓰면서 100점을 준 적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 더, 이것도 또 재미나게 라피트고 오사마 빈 라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1865 샤토 라피트 로칠드, 이것도 오사마 빈 라덴을 잡고 나서 바락 오바마하고 이렇게 멤버 한 4, 50명이 모여서 요만한 잔에다가 4, 50개를 나눠서 1865 샤토 라피트를 먹었다고 하거든요. 이 와인도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1870이나 1865 라피트는 만약에 누가 개런티 된 거를 오픈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팔긴 해요. 1865는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홍콩에 팔던데 믿을 수가 없어서 한 2, 3만 불에 팔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 검증된 소스에서 리부숑 한 게 몇 년 전인지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팔린 게 3만 불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네 꽁띠가 3,000불 할 때예요. 그러면 그 두 개는 꼭 한번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샤또마고 1900년도 테스팅 해봤고, 보르도의 전설을 이런 데 다 테스팅했는데, 1870 라피트와 1865 라피트는 꼭 한번 마셔보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거기 와인리스트 좀 어떠세요? 거기도 좀 보르도 와인 그런 말씀 좀 많이 하시는데, 제가 펄스를 타는 거는 제 마일리지나 제 사비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타는 겁니다. 대교가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C레벨들은 비즈니스가 기본 원칙이고, 저는 그 원칙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얼마 전에 이제 에티하드를 한번 타봤고, 근데 굉장히 실망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자주 보고 있는 게 아나나 일본 쪽이 리스트가 좋더라고요. 홍콩이나 예를 들어서 펄스트 타면 살롱도 주고 뭐 동필리용 P2도 주고 해서 좀 타보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제가 3월 달에 뉴욕 출장도 잡혀 있는데 그때 일본 들려서 한번 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에미레이트 항공을 타면 어떻게 되면 지금 비행기를 타고 9시간 반을 날아가서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만 제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번에 에티하드를 타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아부다비에서 혼자 3시간 반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혼자서 열심히 촬영해서 PD님한테 드렸는데 이거 살릴 게 별로 없다고. 저는 정말 열심히 촬영했었거든요. 다 잘라버리시더라고. 어쨌든 시설은 진짜 좋았다.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작가님 말씀대로 항상 바쁘게, 원래 그러면 시내 나가서 하룻밤 자고 호텔 공짜로 해주니까 그래야 되는데, 저는 공항에서 스탠바이라다 바로 타고 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비행기 그렇게 한
두 번 타니까. 그래서 다음에 좀 체력이 되면, 왜냐면 펄스트를 가끔 타는 이유도 이 작가님 알면 전 먹고 바로 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옷 모으는 재미도 있어요. 그게 예전에 대한항공 펄스트는 뭐 지금도 뭐 주영프 페레가 만든 걸 쓰지만 지금은 약간 그 황토색이라고 해야 되나? 베이지색 옷이었는데 사실 예전에 대한항공 펄스트는 저기 하늘색이었거든요. 잠옷 주는 거. 그런 거 컬렉팅하는 재미도 있고요. 살롱 크룩 주면 무조건 거기 타야죠. 그리고 예전에 돈페리뇽 참 많이 줬었는데 지금 대한항공이 돈페리뇽도 안 주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를 올려요. 제가 좋아하는 걸 올리는데, 그러니까 참 이것도 재미난 게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블로그는 좀 접고 가끔 페이스북 연동해서 올리긴 하지만은 사실 크리스탈에서 수입하는 걸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좋아해서 수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이 테스팅을 하니까 올리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타사 거를 좋다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준혁가 뺏어갈 거다. 이런 말을 하셔서 타사 거 좋다는 거를 안 올리려고 하는, 웬만하면 잘 안 터치하려고 하는 거고, 또 제가 타사 거를 안 좋다고 말하면 클레임이 들어와요. 뭐 네 거만 좋냐? 막 그런 말씀에서 타사 거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사 거를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없는 LVH 거를 많이 하거나.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걸 많이 올려요. 그리고 이 작가님 아시겠지만 제가 올리는 거는 제가 테스팅하는 것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쵸. 잘 아시겠지만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억에 남을 만한 와인들은 스토리에 올리거나 아니면 따로 모아서 포스팅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새 와인 시장이 어려워서 손님이 많이 늘어가지고 제가 손님들 많이 만나느라 요새 인스타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어쨌든 기준은 제가 좋아하면 포스팅을 한다. 예. 근데 이제 자사 위주로 하는 건 아무래도 타사 거를 하면 이런저런 구설수가 많아서 지금 타사 거는 웬만하면 제가 뭐 유튜브에서는 다루고 있지만은 인스타에서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쥐라. 쥐라? 네. 쥐라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저도 얼마 전에 뭐 크리스탈에서 지금 쥐라 거를 수입을 하기 시작했죠. 샤를라쇼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 메일 잘 안 쓰는 친구인데 연락이 와서 이 친구가 내가 보기엔 그 집에서 일을 실질적으로 라쇼한테서 일을 배웠었고, 그러면서 라쇼가 이제 쥐라를 방문해서 이 집을 테스팅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정식 수입사를 찾고 있으니 컨택을 해봐라고 해서 컨택을 시작을 했고, 와이너리에 한번 오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요즘 생산자들 다 그래요. 얼굴 보면 이제 주는 건데 제가 스케줄이 안 맞아서 한 1년 지나서, 근데 그 사이에 한국의 모 수입사가 막 열심히 작업을 해서 와이너리에 방문을 했는데 다이렉트가 아닌 네고시앙을 통해서 한번 수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생베누아 그래서 다이렉트로 수입을 했는데, 쥐라 쪽 와인들이 최근 버건디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 론도 아주 좋아요. 론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샤토르 디버프는 아직도 가격 대비 10만 원대 언저리에서 너무나도 맛있는 와인들 많이 받을 수 있고, 보르도 10만 원대에서는 좋은 와인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버건디는 사실 생각이 없어요. 10만 원대에 하이 퀄리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가성비 스페인. 스페인. 네. 뭐 칠레가 가성비라고 하는데 저는 가성비 스페인 최고입니다. 스페인의 템프라닐료 한 30불대에서 50불대 사이 맛있는 거 너무 많아요. 뭐 그 정도? 네. 그럼 질문 좀 이어가지고 네. 입문자분들한테 좀 피노누아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사실인지, 혹은 또 어떤 피노누아 말고 좀 이렇게 막 시작하려는 이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떤品種 그거예요. 추천하는지. 와인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비싸다고 다 맛있는 와인은 아니에요. 근데 맛있는 와인은 다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와인이라고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맛있어하거나 맛있는 와인은 비싸다는 거죠. 비싸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맛있는 와인은 비싸다고요. 네. 근데 그게 저도 아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 로버트 몬다비의 프라이빗 셀렉션 피노누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칠레 피노누아. 근데 사실 칠레 피노누아 중에서 맛있는 거 거의 없어요. 차라리 아르헨티나의 피노누아가 아주 잘 만든 집이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피노를 정말 맛있게 만드는 집이 있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에노테카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와인을 수입하려고 옛날에 컨택을 해서 한국에 샘플을 가져와서 사람들하고 블라인드로 먹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아르헨티나 피노하고 공급가가 뭐 10만 원 정도 언제 될 거예요. 아르헨티나 피노를 10만 원 주고 먹나? 이러더라고요. 이게 피노는 정말 가격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나긴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생산자를 따라가라. 근데 생산자 따라가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자주 드시면서 개인 취향에 맞게 지갑 사정에 맞게 드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건 제가 뭘 추천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형 네고시앙 중에 제가 대놓고 좋다고 말씀드린 게 페블레 아주 좋아요. 예를 들어서 빌라지급만 하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셉 드랑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조셉 드랑도 와인 엄청 잘 만들거든요. 조셉 드랑이나 페블레 같은 경우에 마트에도 팔고 있으니까 가서 빌라지급들 뭐 10만 원대 구입할 수 있으면 드시면 좋죠. 페블레나 두량 정도 되면 이제 피노너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르도는 2, 3만 원대, 칠레 와인 2, 3만 원대, 뭐 스페인 와인 3, 4만 원대, 2, 3만 원대 먹을 수 있는데 부르고뉴 후주는 사실 그렇게 맛있진 않거든요. 그러면 빌라주로 가면 10만 원대로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허들이 높아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국 분들의 좀 단점 중에 하나가 너무 베스트 빈티지만 따지세요. 사실 저는 이제까지 말하면 2021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따서 먹으면 21을 자주 먹어요. 왜냐면 지금 접근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사실 2020, 22 지금 먹으면 21 훨씬 낫고. 자, 그러면은 지금 딱 먹을 만한 버건디 베스트 빈티지. 이게 와인 급이나 생산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면 진짜 어려워요. 저한테 3000cc 차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이거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좀 내려가 봅시다. 손을 안 대고 내려가 보면 11, 13은 지금 드시면 돼요. 버건디. 11, 13. 네. 뭐 빌라지급 그랑크루도 지금 이제 시음적 좀 시작되는 와인들이 많고 11, 13. 그 다음에 07 지금 드시면 되고 04 지금 드시면 되고 03도 지금 적기 올라온 것들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려웠던 97 뭐 지금 드셔도 되고 뭐 94 같은 경우는 이미 갔을 가능성이 아주 많고 근데 94도 잘 만든 와인들은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차라리 전 딱 찍어서 300불 때, 뭐 200불 때, 100불 때 이렇게 정해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작품이 와인 되게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예. 1억 병 정도 갖고 계신데 아니라니까. 저는 와인 셀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혹시 셀러리하는 와인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좀 제일 오래된 와인이나 좀 빈티지 같은 거. 오래된 와인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마 2028년에 오픈할 예정인데 2013년, 2012년에 구입했어요. 2012년에 구입을 했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한국에 가져왔고 1928년 빨머가 있어요. 오. 네, 말레베스에서 리부숑 한 바틀인데 팔머가 1928년 빈티지와 1961년 빈티지가 있어요. 빈티지를 두 개를 나눈다고 해요. 28과 61. 그다고 28과 6일이 아닌 빈티지들. 28을 2028년도에 한번 100주년 기념으로 먹어볼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르도에서 가장 오래된 바틀은 28년입니다. 울라지가 한 요 정도 될걸요? 네. 아주 넥 위로 올라가 있어요. 네. 잘 살아는. 그게 제일 오래된 거고 피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오래된 게 59년. 59년? 네. 59년 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 와인은 어린 와인들이 있고 론은 뭐 70몇 년대 있고 독일 리슬링도 어린 게 많죠. 그러니까 제가 컬렉팅하기 시작했으니까 샴페인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게 28도 아주 좋은 빈티지라서 샴페인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서 28도 가지고 있고 샴페인 얘기 나온 김에 뭐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샴페인 08은 진짜 좋은 빈티지잖아요. 그쵸. 아톰님은 19가 더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스타일의 차이예요. 스타일 차이인데 제가 생산자들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08년도에 와인을 만들지 않고 2019년도에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08년 이후에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다 2019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다 거의 90% 이상이. 여러분도 아시는 안셈 셀로스는 뭐가 좋다고 했을까요? 셀로스는 2019가 훨씬 좋다. 근데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08보다는 2019가 훨씬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었다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많은 생산자들이 19를 좋다고 하죠. 단점이 없는 빈티지라고 해요, 19가. 네. 마지막으로 인사. 네, 뭐 와인 쌀전이라고 해서 지금도 한 2시간 털었나 모르겠는데 뭐 재밌었어.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와닿는다. 네, 이번에는 편하게 그냥 질의응답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질문과 평소 때 받았던 질문 좀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인을 통해서 항상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와인을 통해서 항상 즐겁게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와인맛이나 톰 이준혁이었습니다. 와인 많이 드세요. 요즘 수입사도 어려워요.